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네. 다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가했었던 국민의힘의 이제 요구 조건이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보 공작 의혹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추가해서 넣자라고 했었던 거 민주당에서 그 조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뭐 한종훈 대표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오히려 좀 민주당 쪽에서 공세적으로 압박 수위를 좀 높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당사자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인데 왜냐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얼마 전에 제기했었던 의혹 때문입니다. 이제 김규현 변호사 이 제보자하고 장경태 의원이 소위 그 멋쟁 해병 단체 채팅방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 사건을 정쟁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걸 이제 공작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 제보 공작 의혹의 이제 국민의힘 버전으로 하면 그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최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 제보 공작 의혹 수사를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당 내외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 특검법의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를 찬성을 하고 내가 수사도 받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그 전에는 다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 같은 경우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직접 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지만 최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금 1년째 제가 온 몸을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용기가 있다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었던 두 명의 당사자 김규현 변호사하고 장경태 의원이 둘 다 수사 받겠다라고 직접 나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 이게 합의가 된다면 최상병 특검법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또 한 번 걸림돌이 이제 제거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했었던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었던 조건은 소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이었거든요.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제3자들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에 두 가지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 지금 대표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둘 다 제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은 뭐 아직까진 공식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것 이상을 더 받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나서고 있는 형국인데 부담스럽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자체 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기했던 약속이거든요. 대국민 공약이었던 건데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게 공수처 수사를 뭐 끝내고 나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된 다음에는 추가 조건들을 지금 계속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근데 그 두 가지 방안을 다 민주당에서 받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점점 좀 줄어드는 여기에 또 추가 조건을 달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땐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의혹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된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또 당내의 상황하고는 조응하지 못하는 게 당내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부터가 최상병 특검법안을 당대표 회담에 어떤 주요 의제를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제히 지도부 소속의 이제 의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신지호 신임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3자 특검법안하고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그 제보 공작 의혹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의 골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지금 문제가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한동훈 표 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저희 당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입장 정리는 지금 됐거든요. 그럼 결국 남은 건 뭐냐?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개인 입법 발의가 아니라
당론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한 대표의 생각이 좀 수정 보완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전략기획부총장 신재호 부총장의 말에 따르자면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도 주변적 요소다. 네. 핵심 요소가 아니고 당내의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심지어 얘기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 휴가 기간도 껴 있었고 예. 신임 지도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논의가 진척이 안 됐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도 안 된 당론을 규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자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는 이 의제를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 안 올리면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게 가장 어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슈인데 네. 이걸 쏙 빼놓고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자신이 제기한 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다 받겠다 그러는데 그건 빼자고 고집하기도 참 모양새가 민망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여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는 거는 사실은 최종 결정 단계인 거거든요. 예. 양쪽에서 제기한 의제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마치고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정리가 끝나면 마치 이제 이 정상회의를 하는 예. 것처럼 양쪽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이제 회담을 진행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 뭔가 의결을 하거나 뭐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뒤집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실무 단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회담장에 가서도 할 얘기가 별로 없게 되는 민망하죠. 예, 그런 예.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엄중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직접 한동훈 대표가 임명했던 당의 수석 대변인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수차례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고 두 번이나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당론 반대 입장이고 대통령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새로 선출된 여야 대표의 첫 만남에서 논의하자는 건 결국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첫 대화니까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당의 수석 대변인이 대표의 기존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정반대 입장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현재 또 한동훈 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당 대표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 대표 자신이 제기했던 제기했던 어떤 안에 대해서 이거는 당에서 허락을 안 해서 의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당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랄까 지도력이 그게 그렇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연임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도 아니고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달여 정도 대표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도 할 수 있고 본인이 공약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뭘 했느냐. 그 부분을 답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 걸 다 받는다 그래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못 올려야 하면은 이게 어떤 특히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뭐 여야 취재하는 기자들을 예. 통해서 양쪽 그 당의 이제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약간 난감.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간다. 예. 이걸로 요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민주당 같은 경우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어떤 조건을 달든지 거의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들을 지도부 인사들이 기자들과도 이제 나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공세로 따져봤을 때는 공세의 강도가 민주당 쪽이 훨씬 강하고 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방어할 이제 수 있는 카드는 짐작할 수 있는 게요. 민주당이 도저히 못 받을 수 있는 안들, 도저히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안들. 그걸 조건을 자꾸 추가로 제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 그 여당 출입 기자들이 그럼 사실상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방안으로 제기된 게 예. 오늘 오전에 박정아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이 제기한 소위 생중계론 아닙니까? 예.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중계요. 예, 생중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이 제기한 건데 여야 대표 회담을
전체를 생중계를 하자. 예.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자라는 조건을 건 겁니다. 자,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예. 제안을 하려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회담을 공개하면서 전 국민 생중계를 하자는 것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내놓은 아이디어다라는 예. 게 지금 이제 여당 출입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입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는 사안이긴 전례는 하죠. 분명히 없습니다. 예. 예, 이거는 기억하기에. 뭐 사실 이제 전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치 과정이라는 게 물론 뭐 서로 투닥투닥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최종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한 이제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최종 결정이 나와야 네. 되는 건데 여야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새로 토론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가 이제 이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여야가 각각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 하시죠라고 이제 넘기는 게 그렇죠. 통상적인데 예. 아예 그것도 다 공개를 하자. 예. 그러면 과연 거기서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여야 간에 양보할 부분들을 꺼내놓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예. 그 당연히 이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이 부분에 좀 회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예. 아니 실무회의에서 회담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먼저인데 아직 실무회담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미리 툭 던지듯이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네.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었던 실무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예. 일단 아마 이제 내일 이제 실무회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무회의 때 충분히 다루겠다라는 반설을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예. 심지어 이것도 받을 수 있다. 예. 뭐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약간의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던지면 다 받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고 몰아붙이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운 것도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뭐 이걸 이제 파토내거나 이제 미룰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좀 줄여서 가능하면 이 회담을 무조건 성사시키겠다. 예. 이런 의지가 좀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강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나 그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꽤 있죠. 그럼요. 예. 이게 뭐 이 사안 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계속 제기했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예. 부분도 심지어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당 대표하고 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당 내에도 정리할 사안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오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 그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이제 많다고 보는 예. 것 같고 그리고 당내의 장악력 차원으로 보자면 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의 이 그립감, 네. 강도가 한동훈 대표에 비하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뭐 속도라든지 뭐 자신감 이런 것들도 더 이제 민주당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를 좀 읽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난 논란은 뭡니까? 그게? 이게 오늘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민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새로운 지도부가 각 당에 이제 출범을 하거나 뭐 취임을 하거나 하면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축하난을 보내죠. 근데 축하난을 보내는 게 단순히 그 화분 하나를 보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은 그 난을 배달하는 사람이 예. 대통령실 정무수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와 앞으로 잘 지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예. 우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상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웃는 낯으로 이제 주고받고 사진 찍고 이런 이벤트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 이후에 시작된 민주당의 이재명 2기 체제 예. 여기서는 대통령 축하난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걸 두고 벌써 이제 공방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째인데 예. 어제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대통령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려고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지는 않아가지고 예. 어저께 그래서 난 전달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예. 뭐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혹은 대통령한테 일종의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로 나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공지를 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19일이죠.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대통령실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가 없다. 예, 이렇게 완전히 반박을 한 겁니다. 팩트 자체를 다르게 양쪽이 설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반대의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예. 공통된 부분입니다.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랑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 축하난 전달이라는 거는 대통령난을 정무수석이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같은 얘기예요, 사실. 예. 굳이 따지자보면. 예.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반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오늘에 걸쳐서 또 추가로 예. 입장을 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한테 난을 전달하려고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한테 3시간 간격으로 2번 전화를 했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수신 거절,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습니다. 이걸 하면서 문자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 자동 응답 메시지를 네. 해놓잖아요. 그 설정 문자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길래 이제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김명현 정무 1비서관이 이름과 문자를 남겼다는 거죠. 편한 시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안 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율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답을 안 했다. 예. 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안 이뤄진 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예. 왜 연락을 받지도 않고 우리한테 콜백을 하지도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예. 뭐 양쪽이 의도는 읽힙니다. 뭐냐하면 대통령실은 축하하려고 난 보냈는데 난조차도 못 받겠다고 엉뚱한 고집을 부린다는 어떤 그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이 난이 뭐 중요하냐. 정무수석 예방하는 그렇죠. 게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네. 정무수석 예방에서 그 듣는 일정 조절하고 있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뭐 이 주장 같고요. 보통 이제 난만 따라오지는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난이 혼자 걸어올 리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예. 뭐 제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예. 지난번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을 할 때 그때 국회의원 300명한테 다 이제 대통령실한테 그런 일이 화분을 보낸 적이 있었죠. 있었죠. 못 받겠다고 폐기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그런 예. 소동이 있었는데 그 경우하고는 약간 다른 예. 것이 그거는 300명한테 한 번에 보내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 택배 보내듯이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정무수석이 일일이 방문해서 그거는,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보내는 거랑 완전히 형식이 다르죠. 그거는. 이 경우하고는 예.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뭐 이미지를 받은 거 아니냐 혹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반대로 이제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예. 의전을 따지는 정무수석실 같으면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직급이 안 맞는다. 예. 뭐 이를테면 정무 1비서관이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난 전날 일정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조율하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 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면 네. 누군 줄 알고 하루에도 그런 메시지를 엄청나게 받는데 누군 줄 알고 그냥 전화를 하느냐. 용건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다. 뭐 몰랐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취지의 발언. 그리고 굳이 따지면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할 것 같으면 정무수석이나 뭐 그 정도 급의 사람이 조율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예. 있었습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결국 양쪽이 약간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또 재밌는 기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참 쓸 데는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기싸움을 해야 되는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런 예. 이유가 서로 어떤 상대방한테 옹졸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고 할 거면 빨리빨리 하죠. 뭘 그걸 가지고 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새로 지도부를 꾸린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이제 경색돼 있는 전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예.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혹은 뭐 여론에서 기대하는 방향일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이나 대표 면담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상황이라서 난 전달보다도 그게 더 관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정무수석이 빨리 가서 만나야겠죠. 만나야지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일정을 잡고 이 모든 걸 얘기할 텐데 정무수석이 또 만나야 거기서 이제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면담 관련된 이야기를 또 꺼낼 수가 있는 거고요. 난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따 광고 듣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네. 그것도 좀 짚어봐야죠 오늘. 예.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예. 관련해 가지고 외압이 있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거를 백혜령 경정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한 내용이고 오늘 출석한 증인 중에서 좀 가장 주목을 받은 거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지난해 9월에 논란의 의혹 사건이 발생할 때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혜령 경정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주장하는 그 인물. 이거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발언 때문에 백혜령 경정이 외압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제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증언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찬수 행정관 같은 경우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느냐라고 용해인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브리핑 이후에 세관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들어왔길래 어느 지휘관이 브리핑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 이제 놓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다른 작업을 먼저 해라라고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국내 마약 총책을 검거하기 전까지는 브리핑을 밀어넣어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만 보면 곧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 주장만 보면 그건 양측이 서로 전혀 엇갈리는 주장을 완전히 하고 다른 있기 얘기를 때문에.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꼼꼼하게 청문회를 챙겨봐야 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도 추가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경찰청장한테 수사 성과를 직보를 하고 따로 칭찬까지 받았던 김창수 전 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라는 게 이거 본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창수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나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형사 2과장을 발령을 시키고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실제로 지금 김창수 행정관이 얘기한 부분들이요. 브리핑 연기 지시 그리고 형사 2과장 백혜령 경정에 대한 발령 지시 그리고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지시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영등포 경찰서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브리핑 연기 지시뿐이죠. 나머지 것들 이 형사 2과장을 강서구의 지구대로 발령한 부분 그건 자천성 발령이죠. 그거와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았던 거 그건 검찰에서 2번 반려가 됐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김창수 행정관의 이 발언은 의혹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수 행정관은 백혜령 경정이 당시에 완전히 없던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녹취가 공수처에서 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백혜령 경정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인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명확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거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지금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백혜령 경정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에 김창수 행정관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느냐 이렇게 한병도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맞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뜬금없이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병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둘 중에 그러면 한 명은 지금 위증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국회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범인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창수 행정관도 이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그런데요, 겁니다. 만약에 백혜령 경정이 그때 서장한테 수사 잘했다고 칭찬받은 상황 아닙니까? 브리핑 앞두고 있고. 그것도 이제 김창수 행정관을 통해서 간접 칭찬을 받은 거죠. 보고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했기 때문에. 서장이 했고요. 그런데 칭찬받은 사람이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설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는 건데 아마 지금 백혜령 경정하고 이제 반대쪽에 서 있는 뭐 서울경찰청이라든지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리한 수사 욕심이 화를 불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